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국가에 대하여라고 정산종사 법어 세전편에 나와 있는 국가에 대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맡기고 나를 책임져 주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가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주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영토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국민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저는 이제 국가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오늘날 최고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에 겪었던 너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세계는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와, 대단한 국민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들으셨죠? 또 어떤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으셨어요? 저는 전 세계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원불교가 있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만한 인격부를 완성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다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우리의 국민성을,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는 우리 많은 교도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국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국가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교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 교화를 하는 이와 교화를 받는 이 모두가 서로 잘한 것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만이 나라의 성세가 좌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화를 받는 이도 잘해야 되고, 교화를 하는 이도 잘해야 되고, 지도를 하는 이도 잘해야 되고, 지도를 받는 이도 잘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는 이는 잠시 후에 저는 전 세계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원불교가 있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만한 인격부를 완성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다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우리의 국민성을,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는 우리 많은 교도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국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국가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교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 교화를 하는 이와 교화를 받는 이 모두가 서로 잘한 것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만이 나라의 성세가 좌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화를 받는 이도 잘해야 되고, 교화를 하는 이도 잘해야 되고, 지도를 하는 이도 잘해야 되고, 지도를 받는 이도 잘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는 이는 아까 우리가 적사님께서 성가 부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지도인의 요법, 지도인의 요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걸 이제 새로운 우리 보좌 교무님이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청소년학을 전공을 하니까 그 청소년 심리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두 번째는 신용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받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잃지 않아야지요. 아무리 감언이설을 잘해도 그 순간은 넘어갈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리를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는 반드시 지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리를 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마지막 하나는 지행이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행.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신용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는 아마 지행이 합의라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지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요법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잘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 교화를 하는 사람, 교화를 받는 사람의 기본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제 다스리는 치교회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내 수하 사람들을 마음껏 부려 썼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교의 도에, 다스림의 도의 첫 번째는 도로서 다스려라. 길도자, 도로서. 그래서 천도, 인도, 또 각각의 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맞아 있는 불성, 우리에게 갈맞아 있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로서 모의이화로 교화를 해야 한다. 우리 서울의 모 교당 교도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하고 아주 절친인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아유 교모님 그러면 그분한테 제일 높으신 분한테 원불교 교전을 좀 갖다 주라 그래. 그렇게 하고 웃었는데 아니 분명히 줬을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회장님은 임기가 돼서 안 하고 계시지만 참 인격적으로 존경한다 그래요. 그 교무님이 우리 회장님을 참 내가 존경하는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치교의 도에서 보면 첫 번째는 도로서 다스려라, 두 번째는 덕으로서 교화해라, 덕으로서. 세 번째는 정으로서. 정이 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뜻정도 있고 정할 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바를 정자. 그래서 법의 위엄과 모든 일의 근본이 시중에 맞게, 경위에 맞게 대중을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치교의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전도, 대종경도 많이 봉독하고 정산종사 법어도 많이 봉독하지만 이렇게 올해는 세전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고 마지막 국가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도, 국민은 그 나라의 누구예요?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미 법으로도 밝혀주셨지만 정산종사님께서도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모든 국민이 각각 그 도를 다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이 도를 다 하면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민중이 행복을 얻으려니와, 만일 그 도를 다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쇠망할 것이요 민중은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국법을 존중하라. 국법을 존중하라.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나 교화를 하는 이나 교화를 받는 이나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지키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국에 딱 맞죠? 네. 그래서 국법을 존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누구는 높으니까 그 법에 예외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잘 이행해라. 교육, 경제, 국방, 근로 모든 의무 있죠, 의무. 의무를 잘 이행해서
우리 여성들은 자유권이 있지만 남성들은 거의 의무에 가까운 국방의 의무를 안 해가지고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그게 반드시 발목을 잡아요. 왜 군대를 안 갔느냐? 그때 뭐 이렇게 뭐죠? 두드러기 나가고 안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꼭 군인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 아니더라도 자기가 복무할 수 있는 기간에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해주셨고, 세 번째는 직업 영역에서 봉공합니다. 봉공은 어때요?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뿐만 아니라 원불교 교도들은 다 보훈 활동을 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사은의 은혜에 대해 알아서 그 은혜에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결론은 뭐예요? 자리이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만 이롭고 나는 손해를 보면 어때요? 일할 재미가 안 나죠. 그리고 너는 손해봐, 나는 이익을 볼 거야. 그러면 누가 따라서 그 뒤를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봉공하면은 반드시 자리이타 정신으로 하고, 그리고 봉공정신. 우리가 일상수행의법 구조를 외우면서 뭐라고 외우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어린이들도 교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공익심 있는 어린이가 있어요. 공익심 있는 어린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이를테면 교당에 우리 방석을 치우자 이렇게 해요. 어린이 법회 보고 나면 보좌 교무님이나 부교무님 방석을 치우자 하면 어떤 어린이는 2개를 막 끙끙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것까지. 아니, 네 것만 들어. 아이, 친구 거 제가 치워줄 거. 이렇게 하면서 남을 위해주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자라고 크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 합심단결.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처럼 어디에도 모남이 없이 누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합력해주는, 자기의 삿된 욕심과 이익을 떠나서 전체에 합해주는 그런 정신이 국민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국법을 존중하라. 두 번째. 아니, 우리 전타원님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해라. 세 번째. 봉공하라. 직업 영역에서 희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번째는 합심 단결하라. 그래서 국가가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네 가지, 정산종자님께서 밝혀주신 이 네 가지 정신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더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 크게 저 중국 대륙에까지도 우리의 힘을 발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건국론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으면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근본을 삼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굵은 줄기가 있어야 되죠. 정치와 교육으로서.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교육 이념,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의 잎을 각자 맡은 바 그곳에서 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잎이 무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정신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 나간다면 더 빛나는 대한민국, 더 성숙되어가는 이 나라가 되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10사람이 가진 법 중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법을 따르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으로, 정산정사님께서 새겨주신 이 세전의 가르침으로 나아간다면 다 함께 낙원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